여러분, 혹시 5만 원으로 서울에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주인공들은 정말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온 쌍둥이 자매 라라와 레아 슈라이너인데요. 이 두 자매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오스트리아인인 혼혈로 유럽에서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죠. 이번에 K-패션위크 오디션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이 단돈 5만 원으로 서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간에 일어나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과연 두 자매 중 누가 더 알찬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에게 일어날 운명적인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나온 라라와 레아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키 큰 자매가 각자 캐리어를 끌며 나오는데 라라는 밝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반면 레아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죠.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와, 진짜 서울이다.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활기차네. 라라가 공항 로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들어온 한국 이야기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분으로 항상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레아는 좀 더 침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맞아, 그런데 라라야, 우리 진짜 5만 원으로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유럽 물가랑 비교해서 생각해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레아는 늘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라 걱정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두 자매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오늘의 미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각자 5만 원씩 받아서 누가 더 알차게 서울을 즐기는지 겨루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패션 브랜드 온라인 매거진에 올릴 콘텐츠를 위한 진짜 촬영이기도 하거든요. 어머니는 유럽에서 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최근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전철 안에서 라라는 즉흥적인 성격답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가볼 거야. 계획 같은 건 없어도 되겠지? 여행은 원래 예상치 못한 경험이 제일 재미있는 법이야. 반면 레아는 이미 휴대폰에 여러 장소들을 검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는 미리 알아본 곳들 중에서 가성비 좋은 순서대로 다녀볼 계획이야. 시간도 돈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해. 서울역에 도착한 두 자매는 각자의 전략을 세우며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약속한 만남의 장소는 저녁 6시 남산 N서울타워 앞이죠. 과연 누가 더 알찬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두 자매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라는 모험심 가득한 표정으로, 레아는 든든한 계획표를 손에 쥐고 각자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동대문 패션타운에 두 자매가 도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벽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두 사람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건물들마다 환하게 켜진 불빛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정말 새벽 5시 맞아? 라라가 눈을 크게 뜨며 말합니다. 도매상들이 분주히 옷들을 진열하고 새벽부터 쇼핑을 나온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레아 역시 계획표를 잠시 내려놓고 이 특별한 광경에 빠져들었죠. 우리나라 같으면 새벽 5시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두 자매는 함께한 건물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스트리아에서 보던 비슷한 디자인의 옷들이 3분의 1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짝퉁인가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라야, 이거 봐. 이 원피스 우리나라에서 150유로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레아가 한 벌의 옷을 들고 가격표를 확인합니다. 이게 고작 3만 원이라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환율로 계산해봐도 정말 믿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라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러 옷들을 살펴봅니다. 품질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유럽에서 보던 것보다 더 정교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한국 패션에 관심을 갖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런 퀄리티에 이런 가격이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상인 아주머니가 두 자매의 외모를 보고 관심을 보입니다. 아가씨들 외국인이세요? 그런데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한국분이세요. 라라가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더욱 반가워하며 이것저것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자매는 각자 1만 원씩 써서 패션 소품들을 구매합니다. 라라는 독특한 패턴의 실크 스카프를, 레아는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이 예쁜 작은 크로스백을 선택했죠. 아직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보물들을 발견했으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동대문에서 명동으로 이동한 라라는 거리를 걸으며 구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쇼핑의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더욱 활기찬 모습이었죠. 명동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가 라라의 에너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모델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는 자신을 패션 인플루언서 김민준이라고 소개하며 즉석 스트리트 화보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명동거리 패션 콘텐츠를 제작 중인데 정말 완벽한 모델을 찾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스카프 스타일링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라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이었지만 민준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보니 팔로워도 많고 전문적인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원래 유럽에서도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었죠. 좋아요. 해보죠. 명동 거리 곳곳에서 즉석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그래요, 완벽해요. 라라 역시 유럽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선보였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라라의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대문에서 구매한 스카프와 원래 입고 있던 옷의 조화도 완벽했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을 시작했고 촬영 현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저 모델 누구야? 진짜 예쁘다 같은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네요. 이런 자연스러운 표정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요. 유럽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죠?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바로 편집 작업에 들어갔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라라의 사진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라의 사진들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좋아요 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1000개를 넘어섰죠. 이 모델 누구야? 스타일링 완전 예뻐. 어디서 저 스카프 샀어? 혼혈인가? 너무 이쁘다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편 다른 곳을 돌아다니던 레아는 라라의 소식을 전혀 모른 채 계획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란 걸 아직은 몰랐죠. 레아는 계획표에 따라 홍대 근처의 유명한 카페 거리로 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홍대의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어요. 유럽의 대학가와는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메가커피라는 체인점 앞에서 메뉴를 보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가격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0원, 망고 빙수가 5,9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오스트리아에서는 커피 한 잔에 4-5유로는 기본으로 주어야 하는데 이 가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표기 오류인가 싶어서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까지 해봤어요. 레아는 망고 빙수와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총 9,800원이 나왔는데 양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양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5유로는 받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찍어 어머니에게 보냈죠. 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정말? 그 가격이 맞니? 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빙수를 먹으면서 레아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카페를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구나. 유럽에서는 카페가 좀 더 특별한 공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일상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카페에서 나온 레아는 편의점 문화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에는 없는 다양한 도시락과 간편식들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특히 삼각김밥이라는 게 정말 독특했어요. 이런 포장 방식은 처음 봤거든요. 삼각김밥 2개와 참치마요 샌드위치 하나를 골랐는데 총 4,500원이 나왔습니다. 와,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레아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삼각김밥의 독특한 포장 방식을 풀어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편의점 직원이 외국인인 레아를 보고 친절하게 다른 메뉴들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료수도 한번 드셔보세요. 따뜻한 친절함에 레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이때 라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레아야, 나 지금 대박 상황이야. 너 인스타그램 봤어? 하지만 레아는 자신의 계획대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느라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죠. 과연 라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레아가 다음 목적지인 이태원으로 이동하려고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으려고 지갑을 찾는데 없어진 겁니다. 가방 이곳저곳을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에 뒀더라? 레아는 가방을 완전히 뒤지며 당황했습니다. 교통카드도 현금도 신용카드도 모두 그 지갑 안에 있었거든요. 남은 돈은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막막한 일이었어요. 레아는 침착하게 자신이 들렀던 곳들을 차례로 기억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는 휴대폰만 꺼냈으니까 아닐 거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지갑을 꺼냈던 기억이 가장 선명했죠. 서둘러 다시 그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레아가 다급하게 말하자 편의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외국인 분이시죠? 여기 잠깐 계세요. 지금 찾으러 간 분이 있거든요. 예? 누가 찾으러 가셨다고요? 레아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대학생분이 하나 주워서 주인을 찾으러 가셨어요 라고 설명해줬죠. 그때 한 명의 긴 머리 남학생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레아의 지갑이 들려 있었죠. 혹시 이거 잃어버리신 분 맞나요?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레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학생은 대학교 3학년 박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편의점 앞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의점에 맡기려고 했는데 혹시 급하게 찾으실까봐 주변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어요. 외국인이신 것 같아서 더 걱정됐거든요.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정우의 말에 레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레아가 말하자 정우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저도 외국 가면 이런 도움받고 싶을 테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돼요. 이 순간 레아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진짜로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지갑을 되찾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이런 친절과 배려가 바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한국의 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정우는 1시간 넘게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갑 주인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라라는 명동에서의 촬영이 끝난 후 혼자서 다음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눈에 띈 것이 바로 코인 노래방이었습니다. 오, 이거 아빠가 말씀하신 그거네? 한국의 노래방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000원을 넣고 들어간 작은 부스에서 라라는 신기한 듯 기계를 살펴봤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노래를 선택하고 반주가 나오는 시스템이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가요를 불러보려고 했지만 가사가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오스트리아 오페라 곡을 선택했죠. 아리아 내 사랑의 아버지를 선택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라라가 노래를 시작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노래방 전체에 울려 퍼진 거예요. 옆방에서 40대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라라의 노래소리를 듣고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와, 저거 완전 프로 아니야? 진짜 오페라 가수인가? 오페라가 끝나자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잘 부르시네요. 혹시 우리랑 같이 불러도 될까요? 아저씨들이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회사 동료들로 야근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풀러 나온 참이었어요. 라라는 흔쾌히 동의했고 곧 두 방이 합쳐져서 즉석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들은 90년대 발라드 사랑했지만을 틀어놓고 라라에게 코러스를 부탁했죠.
비록 가사는 잘 모르지만 라라의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자 노래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콘서트 같잖아. 한 아저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저씨도 우리 딸이 이 나이였으면 이런 친구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또 다른 분은 외국에서 온 분이 우리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주니까 정말 고맙네요 라고 했어요. 1시간 넘게 이어진 합창시간 동안 라라는 한국의 세대 간 정을 느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다르지만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저씨들은 떠날 때 라라에게 다음에 또 오면 연락하라며 연락처까지 주고 갔습니다. 우리 회사에 놀러 와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오후 5시 약속 장소인 남산 엔서울타워 앞에서 만난 두 자매는 서로의 하루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는 자신의 SNS 화제와 노래방 경험을, 레아는 지갑 분실 사건과 한국인의 친절함을 이야기했죠. 두 사람 모두 정말 특별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라라야, 너 지금 인스타그램 봤어? 좋아요가 3만 개가 넘었다고? 레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나도 몰랐어. 라라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 모델 누구야? 너무 예쁘다. 혼혈인가? 스타일링 좋다 등등. 두 자매는 남산공원 계단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한강도 보이고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뭔가 특별한 걸 해보자. 라라가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즉석 패션쇼는 어때? 오늘 산 것들로 스타일링해서. 어차피 어머니 브랜드 콘텐츠용이잖아. 레아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런 배경에서 찍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지출 계산도 해야 하고. 두 자매는 동대문에서 산 소품들을 활용해서 각자 스타일링을 시작했죠. 라라는 스카프를, 레아는 크로스백을 포인트로 활용했습니다. 남산공원의 긴 계단이 자연스러운 런웨이가 되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즉석 패션쇼가 시작된 겁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조명 삼아 서로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특히 라라는 오늘 명동에서의 촬영 경험이 있어서 더욱 자연스러웠죠. 주변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도 하나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사람들 모델이야? 사진 진짜 잘 나온다. 저기 외국인들인데 왜 이렇게 잘해? 칭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까지 했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패션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진짜 런웨이 조명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거든요. 두 자매는 이 순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들 정말 멋있어요. 지나가던 한국 여고생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혹시 인스타 아이디 알 수 있을까요? 라라와 레아는 흔쾌히 알려주었고 그 자리에서 즉석 팬이 생긴 셈이었죠. 촬영을 마친 두 자매는 엔서울타워를 배경으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로는 정말 완벽한 장소였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고 두 사람의 표정도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두 자매는 오늘 하루의 지출을 정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미션이었거든요. 과연 5만 원 안에서 해낼 수 있었을까요? 라라는 차근차근 계산해봤습니다. 동대문 스카프 1만 원, 교통비 5,200원, 노래방 3,000원, 간식과 음료수 6,000원, 그리고 기타 비용들 합해서 총 49,200원이 나왔습니다. 오, 800원 남았네. 레아도 자신의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동대문 크로스백 1만 원, 메가커피 9,800원, 편의점 4,500원, 교통비 8,400원, 그리고 다른 비용들까지. 총 49,700원이 나왔죠. 나도 300원 남았어. 우와, 진짜 5만 원 안에서 해냈네. 두 자매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미션이 실제로 성공한 겁니다. 그것도 정말 알차게 하루를 보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 레아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계획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고 가성비도 최대한 활용했어. 너는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험들을 했으니까. 어려운 문제네. 라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긴 사람은 따로 없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정말 특별한 하루를 보냈잖아. 어머니께서도 우리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라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울 지역 번호인 게 보여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패션 위크 캐스팅 팀입니다. 오늘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을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본선 오디션에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레아를 바라봤습니다. 레아도 통화 내용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오디션이 아니라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회가 온 겁니다. 네, 물론입니다. 라라가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담당자는 오늘 명동에서 찍힌 사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자연스러운 표정과 스타일링 센스가 뛰어나셨거든요. 내일 꼭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통화가 끝난 후 두 자매는 서로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진짜 영화 같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한 하루가 꿈을 이루는 기회로 이어지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라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어.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정말 맞는 것 같아.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레아가 라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야.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 덕분이잖아. 민준 씨도, 노래방 아저씨들도, 지갑 찾아준 정우도. 모두가 내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 거야. 두 자매는 엔서울타워의 야경을 배경으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5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서 찾은 경험과 인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까지.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특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일 오디션 잘 봐야겠어. 라라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께 꼭 전해드려야겠어.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레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꼭 전해야 해. 특히 정우한테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 이렇게 두 자매의 5만 원 서울 체험기는 꿈같은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한국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국의 평범한 30대 남성이 프랑스 여행에서 만난 21살 젊은 여성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 이야기죠. 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차이, 나이의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 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두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랑스 부모님들을 감동시킨 한국 가족의 따뜻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중간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9월 초가을, 포도밭 사이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오후였습니다. 한준수는 혼자서 포도밭 투어에 참여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와인 전문점을 운영하는 35세의 그는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6개월간 휴직을 내고 프랑스에 온 상태였죠. 이곳의 테루아는 정말 특별하네요. 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포도 한 알을 따서 입에 넣어봅니다. 달콤함과 산미의 절묘한 균형이 혀끝에서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포도밭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 보세요. 관광객이 우리 포도를 몰래 따먹고 있어요. 프랑스어로 웃으며 소리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21세 정도로 보이는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클레망틴이었죠. 그녀는 낡은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준수는 서툰 프랑스어로 사과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괜찮습니다. 클레망틴이 영어로 대답하며 웃었어요. 한국 분이시죠? 발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레망틴은 이 포도밭의 주인 딸이었고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준수에게 포도밭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품종은 피노 누아예요. 우리 가족이 3대째 기르고 있죠. 클레망틴이 설명하자 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피노 누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섬세하면서도 복합적인 맛이 일품이죠. 두 사람은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수는 한국의 전통주와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클레망틴은 프랑스 와인의 역사와 제조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에 빠져 있었죠. 내일도 오실 건가요? 클레망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꼭 올게요. 준수가 대답하자 클레망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날 밤 준수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레망틴의 맑은 웃음소리와 포도밭에서 함께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준수는 매일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클레망틴도 준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포도 수확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한국에서는 포도로 어떤 술을 만드나요? 클레망틴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머루주라는 전통주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산 와인도 꽤 품질이 좋아졌죠. 준수가 설명하자 클레망틴이 흥미로워했어요. 정말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맛보고 싶어요. 그 말에 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클레망틴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셋째 날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그들은 마치 연인 같았어요. 준수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클레망틴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라요. 저도 클레망틴을 만난 게 이번 여행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준수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포도밭을 산책하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준수는 용기를 내어 클레망틴의 손을 잡았어요. 클레망틴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클레망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너무 엄격하시거든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른 꿈이 있어요. 세상을 보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준수는 클레망틴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클레망틴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포도밭에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군요. 준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클레망틴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같이 갈래요.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부모님은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클레망틴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클레망틴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나오는 클레망틴의 표정은 생각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네, 그냥 조금 무서워요. 정말 잘한 일인지. 클레망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클레망틴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집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지만 클레망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게 한국 아파트구나. 클레망틴이 중얼거렸어요. 프랑스의 넓은 농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컸고 한국 음식도 클레망틴에게는 너무 맵거나 짰어요. 길을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죠. 한국어로 사랑해는 뭐라고 해요? 클레망틴이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사랑해요. 준수가 천천히 발음해 주었어요. 사랑해요. 클레망틴이 서툰 발음으로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준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점차 클레망틴은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준수는 매일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클레망틴은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클레망틴이 어느 날 감동하며 말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데려다 주셨거든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까봐 걱정했어요. 준수가 안도하며 말했죠.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수는 매일 아침 클레망틴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클레망틴은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클레망틴은 가끔 외로워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시차 때문에 어려웠고 한국에서는 아직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클레망틴은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설마. 클레망틴은 불안한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결과는 2줄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수가 퇴근하자 클레망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수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임신한 것 같아요. 클레망틴이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요? 정말 임신이에요?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클레망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하죠? 준수는 클레망틴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임신 8주라고 확진해 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준수는 기뻤지만 클레망틴은 복잡한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수가 말했습니다. 클레망틴, 결혼해요. 결혼이요? 클레망틴이 놀랐어요. 네, 저는 당신과 아기를 책임지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준수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망틴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날 밤 클레망틴은 프랑스에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분노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준수는 더욱 클레망틴을 챙겼고 클레망틴은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준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을 둘 다 가지면 어떨까요? 클레망틴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기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질 수 있겠네요. 준수가 기뻐했죠. 임신 9개월이 되어서야 클레망틴은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클레망틴? 오랜만이구나. 언제 돌아올 거니? 그게.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임신이라니. 누구와? 한국 남자와요. 준수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당장 집에 와라. 아버지가 알면 기절하실 거야. 하지만 클레망틴은 단호했습니다. 안 가요. 저는 여기서 아기를 낳을 거예요. 며칠 후 프랑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망틴의 부모가 한국에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나셨어. 직접 가서 너를 데려오겠다고 하셔.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준수와 클레망틴은 긴장했습니다. 특히 클레망틴은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떨렸어요. 공항에서 클레망틴의 부모를 맞이하는 순간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앙투아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엄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 이자벨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수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앙투아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클레망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앙투안이 프랑스어로 호통을 쳤어요. 외국 남자와 애를 베다니. 우리 가문의 자존심은 어떻게 하고.
클레망틴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이게 행복이야?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모습을 보던 준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난 후 앙투안은 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유혹한 거지? 앙투안이 영어로 차갑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준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죠. 사랑이라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른데 무슨 사랑이야? 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앙투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준수는 부모님께 클레망틴의 부모를 소개했습니다. 준수의 부모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나왔고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수의 어머니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자벨은 한국 부모의 따뜻한 인사에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친절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자벨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준수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정식을 내왔습니다. 갖가지 나물과 찌개, 구이까지. 상차림이 정말 풍성했어요. 와, 정말 많은 음식이네요. 이자벨이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손님 오신다고 조금 정성을 들였을 뿐이죠. 준수의 어머니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앙투안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맛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의 깊은 맛에 감탄했어요. 이 음식은 뭔가요? 정말 맛있네요.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김치찌개라고 합니다. 발효된 배추로 만든 우리 전통 음식이죠. 준수의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식사 후 두 나라 부모들은 서먹하지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클레망틴이 임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준수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앙투안이 한숨을 쉬었죠. 자식 키운 부모 마음은 다 같죠. 저희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수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에 이자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준수는 어떤 아이였나요? 이자벨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착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죠. 어려서부터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어요. 준수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앙투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준수의 부모는 프랑스 부모를 위해 특별히 한강 야경을 보여주러 나갔습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를 보며 이자벨은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이 이렇게 발달된 도시인 줄 몰랐어요. 앙투안도 놀라워했습니다. 며칠 후 클레망틴은 딸을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녀를 안고 있는 순간 앙투안과 이자벨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녀구나. 이자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앙투안도 딱딱했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작고 연약한 손녀를 보니 모든 화가 사라졌거든요. 정말 예쁘다. 클레망틴 어릴 때랑 똑같아. 앙투안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준수가 앙투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역 앱을 켜고 정성스럽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번역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클레망틴과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클레망틴을 사랑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번역된 내용을 본 앙투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클레망틴은 한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때 클레망틴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클레망틴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딸아, 너무 멀잖니? 앙투안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멀어도 괜찮아요. 준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있고요. 앙투안은 손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에 한 번은 프랑스에 와야 해. 물론입니다. 준수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병실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자벨은 클레망틴을 꽉 안아주었고 앙투아는 준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미안하다. 처음에 너무 심하게 했나 보구나. 앙투안이 준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해요. 준수가 겸손하게 답했죠. 그날 저녁 앙투안은 준수를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수, 솔직히 말하겠다. 처음에는 너를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너와 너희 부모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클레망틴이 정말 행복해 보여.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그건 내 덕분인 것 같다. 준수는 감격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장인어른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출산 후 한 달이 지나 준수와 클레망틴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국 부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한옥에서 한국식 전통 혼례를 치렀어요. 클레망틴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빨간 저고리와 노란 치마가 그녀의 금발과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예쁘다, 딸아. 이자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한복 입어보세요.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클레망틴이 제안하자 이자벨이 기뻐했어요. 전통 혼례식이 끝난 후 모든 가족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두 가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사진을 프랑스에 가져가서 친척들에게 자랑해야겠어. 앙투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 며칠 동안 프랑스 부모들은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남대문 시장. 곳곳에서 한국 문화에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친절하구나. 앙투안이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하며 말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깨끗하고. 클레망틴이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어. 이자벨도 동의했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들 아쉬워했어요. 손녀 이름은 정말 뭐라고 지을 거니? 이자벨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지은이고 프랑스 이름은 소피예요. 클레망틴이 대답했어요. 지은 소피. 예쁜 이름이구나. 앙투안이 손녀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1년 후에 꼭 프랑스에 와야 해. 약속이야. 앙투안이 준수에게 말했어요. 네, 꼭 갈게요. 지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준수가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이 떠난 후 준수와 클레망틴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다시 와인 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클레망틴은 아이를 키우며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어요. 어느 가을날 세 식구는 서울 근교의 포도농장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만났던 그 포도밭이 생각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지은이가 처음 포도를 맛보는구나. 클레망틴이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도 포도밭이었죠. 정말 운명 같아요. 준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지은이는 아직 어렸지만 달콤한 포도 맛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수와 클레망틴도 행복하게 웃었어요. 지은이가 자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프랑스 포도밭도 보여주고 싶어요. 클레망틴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아야 하니까요. 준수가 동의했어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수는 프랑스에 있는 장인어른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화면 속 앙투아는 손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지은이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비록 화면으로이지만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수와 클레망틴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죠.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로 힘들었지만 결국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가족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앙투안과 이자벨도 매년 한국을 방문해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국적을 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